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소설 각색 포인트 잡는 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뿐만이 아니고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웹소설을 각색할 때 가장 많이 겪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느 포인트에 끊어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살려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색을 맡기면 처음에 있는 대사 A부터 Z까지 쭉 살려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좀 심심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고 나면은 되게 심심해서 아 이거 너무 심심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각색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 소설에 그렇게 써 있어요. 소설이 그런데요. 근데 이게 웹툰으로 옮겼을 때 뭔가 심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차로 1화까지 작업을 해놓고 다른 작가님한테 이제 넘겼거든요. 제가 이제 퇴사 실장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관리한다고 이제 처음에 1화만 만들고 나머지 넘겼는데 2화, 3화까지는 그냥 갔다가 4화 때 갑자기 이제 시나리오 작가님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각색을 다시 잡기 시작했죠. 4화 때 제가 다시 잡고 그 다음 화자까지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그 원작을 존중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원작을 존중하고 원작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는 거는 웹툰이라고 하는 변경된 컨텐츠잖아요. 웹소설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웹소설은 서브 컨텐츠, 서브 텍스트들을 정말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서브 텍스트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영화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 텍스트를 정말 배우들이 어떻게 살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웹소설은 이 사람이 이 한 대사를 했을 때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음식을 내려놔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유를 앞쪽에다가 쭉 써요. 옛날에 뭐 아빠한테 맞아가지고 뭐 그걸 먹었을 때 뭐 토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데 엄마가 너 장남한테 양보해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을 볼 때면 장남이 생각나. 형이 생각나. 형하고 비교당하던 게 생각나. 그래 맛있는 거지만 절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그래서 내려놓는다. 이게 딱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아마 몇 줄 안 돼요. 몇 줄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길게 넣을 수도 있는데 그 짧은 이야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웹툰은 그걸 갖다가 엄청 많이 써줘야 돼요. 예, 엄청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내용상 그 읊고 있는 음식이 뭐 캐비어라고 해요. 그 캐비어를 내려놓는 게 그 사건의 중요한 발단이나 그 사건의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되거나 갈등의 포인트가 되진 않아요. 그걸 딱 내려놨을 때 너 왜 안 쳐먹어? 막 그러면서 서로 막 던지고 싸우고 막 그래서 갈등이 막 심화되고 기승전결할 때 기의 역할을 할 것이냐, 네? 기의 역할을 할 것이냐. 기는 뭐예요? 그 갈등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이잖아요. 그럼 뭐 축구팀이 있는데 축구 AB팀이 서로 옛날부터 앙숙이어가지고 만나는 순간부터 레드카드들 막 나오고 이런 팀인데 승에선 어때요? 딱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팀이 차다가 누구가 발목이 이제 접질렸어요. 실제로 태클한 건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 그 발단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승에서 딱 어떤 포인트로 인해 딱 공이를 때리는 거죠. 포탄으로 얘기하자면 총알로 얘기하자면 공이를 딱 때려야 총알이 발사가 되잖아요. 발사가 돼요. 불 붙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포탄 전문가인데 고폭탄 포병이어가지고 공이를 딱 때려야 이제 그게 이제 팡 하고 튀어나가는데 승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를 딱 때린다. 포탄이 있고 얘 공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놨어. 얘를 갖다 딱 때리면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캐비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려놨어. 그냥 그 불편한 상황. 캐비어도 난 캐비어를 싫어하는데 또 캐비어 내놓고 막 다 형제들끼리 막 어울려 앉아가지고 막 또 수덕수덕 거리는 것 같고 막 그런 불편한 상황을 표현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장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또 굳이 또 원작에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써주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주요 이제 내용이 유산상속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 아니면은 누가 험지로 떠날 거냐
장남은 못 보나고 차남은 결혼해야 되고 막내인 네가 가서 좀 이제 가라. 너도 이제 가볼 때 됐다. 이런 갈등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고 중요한 어떤 공의가 있는데 시발점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앞에 썰 풀어내느라고 그냥 이야기 다 써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런 고민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복선이면 어떡하지? 이 캐비어가 복선이어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중요하게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뒷부분을 읽어보면 되잖아. 뒷부분을 읽어보면 되잖아. 뒷부분 안 읽어보고 나중에 중요한 역할로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뒷부분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때 캐비어라고 하는 거를 과거 회상씬으로 짤막하게 넣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복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1회차 넘어가면 독자들은 기억을 못해요. 이게 영화에서의 복선이야. 처음에 뭐 하나 나올 때 시작할 때 뭐 복선 하나 깔아주고 마지막에 복선 하나 처리해주고 이런 게 되는데 웹툰에서는 그 회차에 안 나오면 아니면 그 단락이 안 나오면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시작할 때 뭐 한 3, 4화가 하나의 어떤 섹션이에요. 그 섹션이 있어. 야, 기승전결이 딱 모여가지고 작은 기승전결, 조금 큰 기승전결, 그 다음 기승전결, 마지막 기승전결에서 딱 이제 보통 연극으로 치면 뭐 1막, 2막, 3막 해가지고 하나의 장 이렇게 하잖아요. 1장, 2장, 3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막에 들어가는 작은 단위의 기승전결 이걸 가지고 뭐 복선을 친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지금 12화에 복선 쳤는데 60화에 복선 나와버리면은 발현이 되면 그게 복선이에요? 그거는 그냥 수수께끼지. 그럼 60화에 그걸 다시 보려고 12화까지 가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선을 쳐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웹소설을 각색할 때에는 무조건 사건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이 사건이 뭔가, 갈등 요인이 뭔가. 모든 거는 갈등을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면은 굳이 그걸 왜 보겠어요. 백과사전도 아니고. 그쵸? 백과사전을 보지. 나중에 해설집을 보지. 뭐하러 그걸 보겠어. 이야기 보려고 웹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원작 소설에서는 그거를 못 담았을 수도 있어요. 원작 소설에서는 그냥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2, 3화 진행될 동안 별 큰 사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5화, 6화 때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화 때부터 본격적인 사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웹소설 이걸 가지고 2차 각색을 통해서 웹툰으로 잘 만들려고 하는 거지 원작을 그대로 이걸 갖다가 팬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원작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거나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왜 안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야 설득을 시키잖아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건 중심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사건 중심이 아니고 그냥 대사로만 하게 되면 이 부분 되게 지겨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요한 내용 같으면 뭐 중간에 짧게라던가 얘기를 넣어보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면 그 원작자님이 다 넣으라는데요. 아씨 넣어야 되나?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가 안 좋은 결과예요. 웹툰은 한 번 제작하면 1년, 2년을 가야 되잖아요. 짧게 1년 동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1년이란 시간 동안을 써가지고 그 수많은 팀원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하는데 각색에서 그걸 결론을 못 낸다? 그 프로듀서라던가 기획팀에서 그거를 단돌이 못 해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보는 거죠. 원작자님 잘못이 아니에요. 원작자님은 자기가 할 얘기 하는 거야. 각자 자기 입장이 있어요. 원작자는 원작자 입장이 있는 거고 프로듀서는 프로듀서 입장이 있는 거고 각색은 각색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정리를 해줘야 싸움이 안 나요. 드로잉 작가랑도 싸움이 안 나고 각색이랑도 싸움이 안 나고 원작이랑도 싸움이 안 나. 근데 담당자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냥 이게 좋아 보이는데요. 만화 읽으러 왔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건 중심으로 표현한다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원작자님이 이 대사를 너무 좋아하신다. 그리고 팬들도 이 대사를 너무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대사는 좀 어떻게 살려달라. 그렇게 하면 넣어야 되겠죠. 네. 그 정도가 되면 넣어야 되겠는데 그냥 무작정 넣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둘의 웹소설과 웹툰, 영화와 이 차이를 조금 한번 보자면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브 텍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지문 형태라던가 안에 짤막한 단막금의 이야기로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중요 대사를 칠 때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는 먹기 싫습니다 하고 내려놨을 때 그게 딱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웹툰은 없잖아. 뭐 어떻게 표현할 거야. 영화는 표현할 수 있어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해리포터 이제 그 마지막 엔딩인가? 그 해리포터 집에서 괴롭혔던 그 친구가 이제 커가지고 해리포터는 남고 제가 가봐야 뭐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해리포터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넘어가는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둘 사이의 갈등과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했나, 현재의 해리포터는 어떻게 되었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딱 보이더라고요. 끈을 넘어가는데 쭈뼛쭈뼛 하면서 막 코도 한번 만져주고 주변 한번 보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대사 하나를 해주는데 그 한 1분인가의 시간을 써요. 그 사이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관계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서브 텍스처들을 영화는 호흡이나 동작이나 표정이나 그 다음에 뭐 음악이나 아니면 주변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웹툰은 그게 없잖아요. 웹툰은 대사로 정확하게 팍 찍어줘야 돼요. 대사를 그냥 한 방에 팍 찍어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사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뒷부분에다가 설명들을 막 구구절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건 중심으로 딱 집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 표현 못하는 것들을 굳이 표현해 주려고 막 엄청나게 애쓸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화는 또 만화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영화는 영화만의 장점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담고 있는 분야,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분들이 가능하고 어떠한 부분들이 진행하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무조건 웹소설 원작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대사 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가져야지. 근데 물론 또 연출 중에는 잔잔하게 이제 그 퍼져가듯이 하는 연출들도 있어요. 사건의 강도가 약한 웹소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웹툰화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막 복수에 대한 이야기, 막 감정적인 대립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으로 풀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강도라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분명히 갈등은 있다. 내면적 갈등이라든지 외면적 갈등이라든지 자연 대상과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쨌든 그냥 갈등들 그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찾아서 그 갈등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서술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복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말라. 나중에 처리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설명했던 두 사람의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을 굳이 대사로만 표현하진 않아도 돼요. 두 사람 간의 갈등이나 뭐 역사나 이런 것들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만화는 그 서브 텍스트를 다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에는 넣기가 좀 어려운, 넣으면 좀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요즘에 뭐 나레이션으로 많이 넣기도 하죠. 근데 만화는 나레이션이 지문이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완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문이 또 많이 들어가면 또 지루하니까 그 사이에 보조 엑스트라라든지 아니면 보조 사건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건들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진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갈등을 통해 설명해야 되고 갈등을 통해서 캐릭터를 표현해야 되고 갈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야 돼요. 무조건 갈등 중심. 이거는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웹툰은 조금 더 강하게 압박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한정적이니까. 뭐 음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들의 호흡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사를 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그만 가자 얘기를 해요. 그만 가자. 근데 이게 평상시에 아들이랑 아버지랑 되게 살가워. 맨날 같이 놀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지겨워. 막 아들 또 놀자고 하니까 아휴 야 그만 가자 이 하는 거랑 정말 어색해. 이혼했어. 이혼해서 한 10년 만에 만났어. 그 너무 그 어색함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애틋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애틋함이 있어. 진짜 상황 때문에 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해가 10년 만에 만났어. 이럴 때는 막 입이 안 떨어지겠지. 막 그만 가자 이렇게 하는 거랑 어색해. 그만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배우들은 그 서브텍스트 표현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 연습도 많이 하고 호흡도 다지고 막 대사도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 컷 딱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가 가요. 그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근데 웹툰은 그게 없다니까. 웹툰은 그만 가자 하게 되면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상황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던가 설명 같은 것들을 사건을 중심해서 잘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각색에 참여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각색이 될 수 있고, 물론 각색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만나는 담당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 만나는 담당이 누구냐. 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얘기하기가 편해요.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단어가 되게 간략한데 또 안 그런 분들도 솔직히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만나는 담당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만화는 많이 봤어. 근데 좋은 건 알아. 근데 정확하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도 되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는 막 어떤 퀄리티로 만들어 말 해가지고 갖고 오면은 이제 그걸 또 적용 안 할 수가 없잖아. 위에서 오더 받았는데. 그래서 막 아유 좀 단순한 거니까 하이로 써주세요. 좀 더 연출이 좀 다이나믹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다른 웹툰들 캡처 쫙 해가지고 온단 말이야. 막 또 성실해 또 막 캡처를 막 이만큼 해가 갖고 와요. 뭐 이런 연출 해가지고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내 심지가 안 흔들리고 그 초반에 그래도 협의할 땐 그래도 해줘야 되니까 그 심지가 안 흔들리고 내 기준이 안 흔들리는 선에서 잘 협의하는 것도 또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 프로듀서들을 아마 만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그 제가 기준을 잘 잡으면 수정도 좀 적어요. 아 좋은 건 통하거든. 솔직히 말하면 좋은 건 통해. 좋은 건 통하는데 아마 그냥 방법론적인 거, 표면적인 거에 있어서 아마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게 소설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와요. 뭐 하나 죽었다 한 명 죽으면 세네 명씩 더 나와. 뭐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갈등 중심이니까 어떤 한 인물이 나와요. 한 인물이 나와서 중요한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주인공과 그 다음에 그 갈등 요인을 제공하는 사람과 그 갈등 요인 중간에 놓여 있어서 이제 저한테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 또는 그 도움을 주지 않고 더 빌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세력이 3명이나 삼각형이나 사각형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한 챕터를 구성해요.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자들도 이해하기가 편해요. 나도 쓰기가 편하고 감정이입하기도 편해요. 근데 뭐 역사를 기반해 가지고 나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엄청 많이 나와요. 이야기 하나가 안 끝난데도 나와. 그러면 이제 회사하고 저하고 서로 막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이게 아니 갈등이 안 끝났는데 이 갈등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재밌게 풀으라고? 그냥 그러면은 진짜 장난치고 그냥 뭔가 좀 뭔가 그냥 그 사이에 그냥 좀 센스 발휘해가지고 잘 넘어가 주는 정도? 네, 그냥 이야기 웹소설의 이야기를 잘 풀어 헤쳐 주는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뭔가 의미 있는 작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또 그런 고민이 많이 되는 작품들은 또 약간 위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웹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뭔가 웹툰하기 좋은 웹소설들이 딱 보여요. 보면은 그냥 사건이 탁탁탁탁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도 된다. 이건 각색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어우 너무 좋다라고 하는 웹소설들이 있는 반면에 야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거 그렇네 막 이거 딱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작품들도 있어요. 캐릭터가 안 보이는 친구들. 도대체 이 캐릭터는 뭘까? 한 15화, 20화를 읽어도 캐릭터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되게 난감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또 이제 그 캐릭터 성향을 좀 만들어줘야죠. 외형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외형적인 것도 해야 되고 좀 성격적인 것도 좀 하거나 아니면 대사를 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좀 강제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갈리는 게 만약에 이게 각색 작가랑 드로잉 작가랑 막 협의를 시켜요. 프로듀서가 중간에 협의시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프로듀서가 원래 그걸 중간에서 핸들링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이견이 없게 해야 돼. 이쪽 의견 들어보고 이쪽 의견 들어줘가지고 정해줘야 돼. 아니요. 어쨌든 여기서 정리를 하세요. 여기까지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의견 받아주시고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정해줘야 되거든. 근데 서로 논의해보니까 붙여줘 그러면 서로 이렇게 민주적으로 한번 결정해보죠. 그래서 그때 쓰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일인데, 예, 그쵸? 그때 쓰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이거는 일이잖아요, 일. 일은 명확하게 자기 업무의 영역과 책임과 그 다음에 권한이 따로져 있어요. 권한과 책임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 토의해가지고 결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브레인스토밍 하는 단계가 있고, 브레인스토밍 단계는 그건 뭐 시나리오 처음에 기획하거나 전반적인 그냥 스케줄 관리라던가 아니면 뭐 컨셉 잡을 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지, 실제 제작 들어가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정해놓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가가지고 문제 생기면 뭐 논의 이래버리면, 미치는 거죠. 예, 중간에 기획자의 역할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저희는 9작품을 지금 10작품째거든요. 시나리오 작가랑 그림 작가랑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어요. 진짜. 절대 못 맞추게 하거든. 무조건 중간 기획자가 정해줘요.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그쵸? 각색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분명히 드로잉 작가도 생각이 있거든. 드로잉 작가들도 보면은 다 자기 시나리오 또 써보고 한 작품씩 해보려고 다 준비했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제 만약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돼버리면 싸우는 포인트들이 많죠.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고 좀 뭔가 내용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이거는 그냥 그 권한을 가진 팀에서 하면 돼요. 그 권한을 가진 팀에서. 그러니까 드로잉 팀은 드로잉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돼요. 그죠? 간단하죠? 시나리오 팀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잘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은 위에 프로듀서인 거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이걸 지켜주면 돼요. 이걸 지켜주면 문제가 없어. 각색도 문제가 안 되고 그 드로잉 작가도 문제가 안 되고 각색이 그림에 관여한다? 이것도 사실 큰 문제긴 해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회사의 상황마다 다른데
저희는 각색이 드로잉에 관여를 못해요. 아예 본인의 권한이 아니에요. 물론 캐릭터 특성이 틀리거나 뭔가 잘못 표현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프로듀서가 중간에 다 체크해가지고 이거 설정 틀렸다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부터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각색 포인트부터 하다 그랬죠? 어쨌든 이것도 각색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각색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팀으로 작업하고 함께 작업하는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논의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예,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회사마다 다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로듀서가 다 정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한다고요. 우린 그렇게 하고 다른 회사는 아닐 수 있어요. 네. 또 그 회사 가가지고 또 저쪽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던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작품마다 다 다르고 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죠. 얘기해보니까 말 실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각색 잡으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갈등 중심으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뒷부분은 그냥 흘려버리세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한다.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각색 관련해가지고 또 뭐 궁금점이나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교육원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대구에 있고 국채보상로 541에 있어요. 네, 아직은 수강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수강생이 없어가지고 보면 다들 막 걱정하는 거예요. 뭐 회사 이러다가 학원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근데 별 걱정이 안 되는 게 어차피 사람들은 수업 들어보고 남을 사람들은 남아요. 좋으면 소개해주기 마련이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초반에 막 그 마케팅 해가지고 사람들 잔뜩 끌어들이는 건 사실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막 들어와서 들잖아요. 그러면 걔 중에는 또 저희랑 안 맞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쁜 소리 할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냥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소개 해가지고 저희랑 잘 맞으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사실 제일 나은 거고 또 저희는 사실 웹툰을 제작하는 회사고 일반 대학교 입시를 보내는 학원들하고는 좀 저희가 차이가 있잖아요. 어디 취업 준비반 뭐 이런 준비반이 아니고 저희는 그냥 웹툰 제작하던 거 그대로 예, 좀 실력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웹툰 제작할 때 이렇게 콘티는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뭐 펜터치는 이렇게 알려드릴 거니까 또 뭐 그림 퀄리티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강의 퀄리티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작품들 나오시는 거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열심히 만든 작품들이고 또, 또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쳐 드리니까 왜냐면 저희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첫 데뷔세요. 네, 다 한 명씩 다 한땀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또 강의 필요하시는 분들은 또 와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길었네요. 네.